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또봇 V 시즌3 와일드 치프입니다. 와일드 치프는 또봇 V 시즌3에 등장하는 2호 메카 중 한 명인데요. 우주를 탐험하는 최고의 탐험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1호 메카였던 타키온과는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게 생긴 지프 차량으로 나왔는데요. 자, 과연 실제로 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와일드 치프의 비클 모드입니다. 와일드 치프는 역시 탐험가라는 컨셉답게 오프로드 차량이죠. 일명 지프 차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옆모습은 요런 형태고요. 앞모습은 요런 형태, 윗모습은 요런 형태고, 뒷모습은 요런 형태. 전체적으로 두껍습니다. 일단 이게 무게도 꽤 나가거든요. 지금 뭔가 튼튼해 보입니다. 국산 차량 중에 약간 그 갤로퍼라는 차량이 있죠. 오프로드 차량,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레인지로버 같은 그런 오프로드 차량, 대부분의 오프로드 차량 같은 그런 디자인이 같긴 한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각져 있고 확실히 멋집니다. 일단 이런 헤드라이트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도색과 부품 분할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와이어가 나오죠.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지원을 해줬고, 안쪽에는 이런 그릴 디자인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봇 V답게 V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부분은 일단 클리어 파츠는 아니고 이렇게 도색으로 검은색으로 일단 되어 있는 상태고,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또봇 V가 이런 도색 퀄리티 그리고 도색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진짜 이 장난감을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역시 깨알같이 여기에 사람이 발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타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원래 오프로드 차량이 덩치가 꽤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일단 외형으로 보기에는 이게 변신이 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차량 그러니까 비클 모드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래쪽에도 보면은 일단 이게 변신이 되나? 라고 어렴풋이 알만한 그런 요소들만 있고, 실제로 보면은 그냥 이 상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역시나 위쪽에 이런 식으로 또 키가 달려 있습니다. 되게 센스 있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오프로드 차량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짐을 놓는 캐리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짐을 놓는 듯한 그런 캐리어를 이쪽에 달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또 키가 있습니다. 이번 또 키를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니, 두껍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역시나 다이캐스트 재질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02라고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일드 치프 자체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이번 또키도 굉장히 크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장착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괜찮네요. 어쨌든 와일드 치프의 비클 모드였고요. 자, 그럼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와일드 치프 V 트랜스포메이션! 자, 먼저 위쪽에 있는 또키를 떼서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또키를 넣고 돌려줍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뒤가 갈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다리부터,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캐리어가 있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조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맞춰서 결합,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이게 잡고 이런 식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펴졌죠? 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을 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반으로 쪼개주시면은 하반신이 완성! 자, 하반신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당겨집니다. 여기가 원형 클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클릭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하나 있죠. 이쪽에다가 바퀴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차량 앞쪽이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신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머리까지 나오게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상체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퀴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V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반으로 쪼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단단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이런 식으로 빼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조인트가 앞으로 오도록 돌려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잡고 내려서 앞으로 돌려주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 조인트가 앞쪽으로 나오도록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키를 이쪽에다가 달아주면은 이렇게 와일드치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변신이 굉장히 찰지면서도 익숙한 변형 형태라 굉장히 쉽게 변형을 한 것 같은데요. 오, 일단은 상당합니다. 상당히 각져 있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무게도 꽤 나가요. 이런 다이캐스트 파츠가 들어갔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무게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와일드치프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와일드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옆모습으로 보더라도 뒤에 등짐이 없죠. 이게 트랜스포머나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타키온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이 굉장히 등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등짐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와일드치프 같은 경우에는 등짐이 아예 없습니다. 야. 와, 진짜 깔끔하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각져 있고 뭔가 튼실해 보이고, 오히려 와일드치프 이름도 그렇고 진짜 얘가 더 대장기 같은데 특히나 컬러링이 레드죠. 레드이기 때문에 뭔가 대장을 맡았어도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메카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이 또키가 얘는 이제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타키온이 여기였죠. 근데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비대칭 디자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참 아이디어 좋네요, 진짜. 자,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와, 상체는 딱 보더라도 뭔가 우람하죠. 제가 근육 종류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어깨 근육 이런 뭐랄까 여기 어깨 옆쪽 이런 부분까지 아주 튼실하게 운동을 한 모습 같습니다. 이야, 역시 오프로드 지형, 그러니까 탐험가를 하려면 이 정도 체력은 있어야겠죠. 네. 뭔가 차량하고 이 로봇 형태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카닉스러운 디테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살려 있고, 앞쪽에 나는 이제 지프 차량에서 로봇으로 변신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차량의 모습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같은 이유도 그렇고, 트랜스포머 영화판에서도 디자인이 제일 좋았던 게 이런 내가 변신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몇 개 있었거든요. 야, 그런 부분을 이런 또봇에서 이렇게 볼 줄이야. 야, 새삼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등짐 없이 아주 깔끔한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야, 뭐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하네요, 진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고, 역시 어깨도 이렇게 멋지고 크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또키가 디자인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가동을 한다 싶으면은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그래서 잡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가동하다가 조금 제약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살짝. 근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상반신은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고요. 얼굴 좀 자세히 보면은 얼굴 도색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 각져 있는 모습. 이 네모네모한, 그리고 약간 안쪽에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검은색 파츠에 하얀색 그리고 금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색 미스가 전혀 없어요. 와. 그리고 안쪽에는 클리어 파츠라 투광 기믹도 살짝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뒤쪽에 빛을 안 비춰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광 기믹도 있고요. 이 투광 기믹은 진짜 옛날 그 용자물에서 보인 듯한, 그러니까 요즘 트랜스포머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 이 용자물에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용자물 그 투광 기믹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네모나고 멋진 디자인으로 얼굴이 나온 상태입니다. 옆쪽으로 봐도 굉장히 각져 있죠. 어쨌든 이런 디테일이고요. 자,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는 볼관절이라 이렇게 빙글빙글 아주 자유롭게 돌아가고, 당연히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타키온보다 훨씬 더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깔끔하게 가동이 되네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한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빠지는 기믹이 요거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가동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해 놓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정직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안쪽에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한 360도 회전은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팔꿈치는 보시면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또키가 좀 방해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전히 접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걸리는 바람에 딱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되고요. 옆쪽으로 빼서 접으면은 딱 이 정도까지 변신 기믹 덕분에 완전히 접히는 이중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다시 또키를 장착하고, 자,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은 회전은 따로 안 됩니다. 대신에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변신 기믹 덕분에 조금 이제 허리 기믹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여기서 회전까지 됐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건 살짝 욕심이겠죠. 어쨌든 상체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다음은 하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져 있습니다. 각져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도드라져 있죠. 입체감도 상당합니다, 진짜. 와. 이게 다리가 그 지프 차량일 때 뒷부분이 통째로 전부 다 다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두꺼울 법도 한데, 일단은 육중하긴 한데 그 어디 막 툭 튀어나와 있거나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 멋지죠, 아주. 컬러링도 훌륭해가지고 하얀색, 회색, 그리고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주로 이제 이런 컬러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 하나 어색함 없이 아주 조화롭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쪽에 메카닉 디테일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야, 역시 저는 이 빨간색이 진짜 강렬해서 참 보기 좋네요. 특히나 이런 부분, 허벅지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차량 모델일 때는 여기가 이제 그 엔진 튜브 같은 그런 느낌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로봇 모드가 되면은 이렇게 마치 원래 그냥 장식이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디자인 센스가 정말 가면 갈수록 좋아지네요, 이 또봇은. 자.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 캐리어 부분이었죠. 캐리어 부분이 그 다리의 앞부분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이 부분이 없으면은 조금 이게 그 굴곡이져가지고 이상해 보일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다리를 전반적으로 좀 가려주다 보니까 입체감도 살아있고, 그리고 뭔가 단점도 가려주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어서, 아까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쪽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일단 여기에 다는 게 공식이긴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달아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대칭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보단 이쪽에 달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정석대로 다시 여기다 달아두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다리가 나온 상태고요. 자, 하반신 가동을 좀 보면은 일단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꽤 많이 움직이죠. 뒤로는 이 정도까지. 이 스커트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역시 그 또봇답게 중간중간에 그 라치 관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허벅지가 살짝살짝 움직이는 이쪽에 이제 관절이 있어서 뭔가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관절 기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꺾으면은 딱 90도가 안 되는 각도로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바퀴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떼고 접어주면은 변신 기믹 덕분에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살짝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아이고 안쪽에는 이중 그 관절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접힘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이는 거 없이 그냥 변신 기믹 덕분에 이런 식으로 앞뒤로만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 그냥 접는 거죠, 이건. 어쨌든 발은 그냥 가동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동을 써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역시 사이즈는 또봇답게 굉장히 큰데 이번 와일드 치프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크고 덩치도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크기는 사실 타키온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높이가 전체적으로 부피라든가 넓이가 더 커가지고 훨씬 더 육중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또봇 V 와일드 치프 리뷰였습니다. 주역 키트 3인방 중 단연코 돋보이는 덩어리감과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존재감이 상당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타키온의 날렵함보다 조금 육중한 슈퍼로봇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이 와일드 치프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와일드 치프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타키온도 그렇고 와일드 치프도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